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3월 14일 화요일 저녁 9시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반대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엊그제 경실련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법학자 선언을 준비하니까 그것에 연명해달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경실련은 선언 내용으로 3개를 제안했는데 바로 비례대표 의석 정수 확대,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시 예견되는 위성정당 창당 방지, 중대선거구제 변경 검토 중단. 이것이 바로 3개의 제안 내용입니다. 그중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인 비례대표 의석 정수 확대고,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은 저도 동의하는 것입니다. 아마 추정하는 것입니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연초에 비례대표 의석 50석 늘리자 이런 주장을 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마 그것에 대해서 진보시민단체인 경실련이 그것을 뒷받침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 정개특위가 있고 그래서 3월 17일을 전후해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복수안으로 내놓겠다고 일정을 잡았는가 봅니다. 그에 맞춰서 경실련도 의견 표명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 밝혔지만 저도 경실련 출신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경실련이 만들어졌을 때는 정말 좋은 일들 많이 했습니다. 좋은 분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갈수록 정치단체화돼서 균형적 진보론자들은 다들 떠나고 좌파 진보적 인사들만 많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90년대 초중반에 저도 독일에서 귀국한 후에 헌재에 있으면서도 경실련에 많은 자문과 참여를 했었고 지방으로 옮기면서 조금 거리를 두게 됐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 쟁점에서 저와 많이 부딪혔기에 솔직히 제가 떠난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주제인 비례대표 정수 확대 주장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실련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을 전합니다.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 2004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친 선거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에서 양대 정당이 유권자의 지지율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으로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는 현상이 유지되는 큰 이유는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의석수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림으로써 새로운 정치 세력의 원내 진출을 도모해야 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또 두 가지 정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대신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서 현재의 의석수를 유지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우리 헌법상 허용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대신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서 현재의 의석수를 유지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당연히 아니겠죠. 김진표 의장 말대로 현재 의석수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 비례대표 50석을 아마 늘리자는 말이겠죠. 그러면 300명을 350명으로 하고 그 중에서 지역구 253명은 현행 유지, 비례직은 47명에서 50명을 더해서 97명으로 하겠다는 것이네요. 결론부터 밝히자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짓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수용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헌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비례직 중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고를 치거나 질 떨어진 의원들이 모두 비례대표 의원들 아닙니까? 도대체 어디서 그런 종류 인간들을 데려다가 의원 배지를 달아주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그런 수준의 자들이 비례직을 받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정치 후원금을 받고 또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당의 공식 정치 후원금을 내는 것 외에도 앞 순번을 받기 위해 또 영향력 있는 당직자들에게 은밀하게 비자금을 건넨다는 말을 심심찮게 들었는데 도대체 그건 또 얼마나 내는 것입니까? 우리 국회가 이렇게 수준이 낮아진 것도 국회 스스로 자정되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감시가 소홀해진 것, 즉 정치 고관심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공천 과정이나 특히 비례직 순번 정하는 것에는 잘 알지를 못하니까 감시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꿔야죠. 바뀌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비례대표를 늘리겠다면 국회의원 총원은 현재와 같이 300명으로
아니 290명으로 고정하고 지역구 의석을 줄이면서 비례직을 늘리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나서지 않겠지요. 어떻든 절대로 지금 이상으로는 늘려주지 못하겠다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국회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게다가 절대로 350명으로 늘리는 것 인정 못합니다. 다음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우리 헌법상 허용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의석수 문제는 몇 년 단위로 한 번씩 꼭 논란이 되고 있죠. 몇 년 전에 20대 총선을 앞두고였던가요? 당시에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비제라 그러죠. 연비제 문제가 그게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자 심상정 의원이 330석 뭐 더 이상 의석수를 늘리자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또 복잡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무대뽀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330석으로 늘리는 그런 주장 자체도 위헌적인 주장입니다. 이것은 헌법 해석의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 41조 2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쟁점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도 저는 여기서 200인 이상이라는 현행 헌법의 취지는 최대 299명을 의미한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진보 성향 학자들은 이 규정의 의미를 200명 이상이니까 300명, 400명, 500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당치도 않은 것이기도 했지만 근래에 와서는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도 설며시 제 입장인 최대 290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바꾼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헌법 규정을 해석해 볼까요? 국회의원 의석수 최대 299석이 우리 헌법의 취지입니다. 제 지로는 우리 헌법 41조 2항의 200석 이상의 의미는 299석까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300석 또는 400석을 넘긴다면 300석 이상 또는 400석 이상 이렇게 그렇게 정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수를 400명, 50명으로 늘리고 싶다면 개헌을 통해서 이 부분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엄밀히 따지면 현재의 300석도 위헌입니다. 지금의 300석이 된 경위는 여러분들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행 헌법에서 299석 상한이 더욱 헌법에 합치하지만 오래전에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가 신설되면서 광역시급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이 국회의원 지역구도 또 독립됩니다. 그래서 지역구가 독립돼서 부득이 한 석을 추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이제 예외적으로 그렇게 299석에서 300석으로 그렇게 늘어난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요 한 석만 늘리는 것으로 하고 신속히 지역구 조정을 해서 다시 299석으로 되돌리겠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던 겁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299석으로 줄이거나 적어도 지금의 300석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합헌입니다. 그건 그렇고 비례대표를 없애면 안 되나요? 여러분들은 비례직 의원들이 하는 짓을 보면 비례대표직 없애고 싶죠? 우리 헌법은 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41조 3항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를 헌법에서 허용하지만 법률로서 정하도록 소위 법률 유보를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여야당에서 당리당략적으로 비례대표를 늘리니 많이 하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 이해에 따라 그런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비례대표제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말이죠. 한번 교과서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지역선거구 시스템에서 팽팽하게 대립되는 경우에 패배한 득표수가 4표가 된다는 것 때문에 그게 무의미한 표가 돼버리죠. 그래서 일정 비율의 비례대표 자리를 국회의원 총의석수에서 자리를 남겨놓고 그 다음에 당선은 못됐다 하더라도 그 정당의 총득표를 기준으로 해서 비례직을 각 정당별로 배분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소수당에게까지 그 의회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어서 소수자 보호라고 하는 민주정치 원리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정당 난립, 군소정당 출현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거나
기술적으로 어렵다거나 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각 정당에서 작성하는 후보자 명부입니다.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는 후보자 명부 작성에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 핵심 간부들이 그 명부 작성에 횡포를 부리는 것을 허용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금품이 얼마나 오가는지 그것은 알 수도 없고 또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연, 혈연, 학연 등등 온갖 인연으로 해서 소위 금배지 하나를 놓고 경쟁적으로 정치 후원금과 비자금 액수 경쟁을 하는 것도 이미 우리는 다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는가요? 직접 확인만 못했을 뿐이지 그런 것은 돈을 되돌려 받은 경험자들의 입에서도 이미 다 발설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이 일이라도 잘하면은 그래도 그 자들이 일이라도 좀 잘하면 그냥 넘어갈 텐데 꼭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직명대표들에게 비례대표 순번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가 많긴 합니다만 어떻든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는 절대로 안 된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비례대표 자리 확대하려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서 해라. 절대로 안 하겠지만요. 둘째, 헌법상 허용된 200인 이상의 의석수는 최대 209석이다. 한 석을 줄여야 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듯이 200석 정도까지는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라. 그것이 지지정당을 불문하고 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다. 또 셋째, 제발 현재 300석에서 비례직 50명을 늘리겠다는 그런 짓은 그만 좀 해주기 바란다. 의석수 늘리는 것에는 국회의원들이야 손해볼 게 없으니까 야합을 할 가능성이 많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야말로 지금보다도 더 심하게 국민들로부터 지탄과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상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법리 검토를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요청하시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